71강. 투자에서 원칙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식 오디오북 8부를 시작하겠습니다. 8부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기 위한 실전 투자 원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투자에서 원칙이 중요한 이유. 주식시장은 매일 움직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싶어집니다. 친구가 어떤 종목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나도 따라 사고 싶어집니다. 뉴스에서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소개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이 순간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입니다. 원칙이 없는 투자자는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생각이 바뀝니다. 어제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아버립니다. 다시는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상한가 종목을 보면 또다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투자하면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은 수익을 내기 위한 기술이기 전에 나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 종목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잘 모르는 기업은 사지 않는다. 급등하는 종목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성장하는 산업과 좋은 기업을 공부한다. 매수하기 전에 내가 왜 이 기업을 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미리 정해놓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판단의 기준이 생깁니다. 물론 원칙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투자자의 원칙을 시험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자는 감정이 흔들릴수록 자신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주식 투자는 한두 번의 승부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이어질 수도 있는 긴 여정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먼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투자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원칙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투자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주가가 급등할수록, 사람들이 흥분할수록 자신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투자의 진짜 고수는 매번 시장을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2강, 신용과 미수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2강, 신용과 미수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과 미수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투자하면 수익도 더 커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도 훨씬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과 미수의 무서운 점입니다. 신용과 미수는 쉽게 말하면 내 돈이 아닌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도 갑자기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과 미수를 사용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넣지 못하면 원하지 않는 가격에 주식이 강제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매매의 위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면 투자자의 심리도 크게 흔들립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하루 종일 주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인 투자 판단보다 공포와 욕심에 따라 매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사람은 또 다른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잃은 돈을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더 큰 신용을 사용합니다. 더 위험한 종목에 투자합니다. 급등주를 따라갑니다.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손실로 끝날 수 있었던 투자가 계좌 전체를 위협하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투자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투자하면 시간이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수익의 크기보다 먼저 위험의 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10% 더 벌기 위해 내 계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신용과 미수는 수익을 확대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손실과 공포도 함께 확대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얼마나 빨리 돈을 버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큰 손실을 피하고 오래 살아남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회는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모두 잃으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 돈을 지키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73강 몰빵 투자가 위험한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3강 몰빵 투자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몰빵 투자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업도 좋아 보이고 산업도 성장하고 있으며 차트도 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여기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투자자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100% 확실한 종목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나쁠 수도 있고 임상시험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투자금 전부를 한 종목에 넣었다면 그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하는 순간 계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몰빵 투자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물론 몰빵 투자가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의 실패가 그동안 쌓아온 투자 성과를 모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한 번의 승부가 아닙니다. 10년, 20년, 평생 이어지는 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가장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면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기업과 산업에 적절하게 나누어 투자하면 한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종목을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산업의 종목만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그 산업 전체가 하락할 때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충분히 공부한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 비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과 몰빵은 다릅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까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 관리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 종목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한 종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항상 최선의 상황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몰빵으로 한 번에 승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업을 찾고 적절하게 비중을 관리하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하십시오. 큰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나의 투자 원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4강. 손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4강. 손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손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손절을 잘해야 한다. 손실이 커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한다. 물론 손절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투자 이유가 사라졌거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손실을 인정하고 매도하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절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무엇을 사느냐입니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기업을 사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사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한다면 매수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좋은 투자는 손절을 잘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종목을 사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을 충분히 공부하십시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재무구조는 튼튼한지, 현금 흐름은 좋은지,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매수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공부한 좋은 기업을 이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했다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만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한 것과 기업이 나빠진 것은 다릅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수급 문제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한다면 좋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기업의 핵심 기술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적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거나 산업의 성장성이 사라졌다면 투자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기업을 사는가? 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이 기업을 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흔들려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비중도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 작은 하락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하면 시장과 기업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손절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 투자 비중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샀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고의 손절은 손절을 자주 하는 기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큰 실수를 줄이는 투자 습관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십시오. 좋은 기업인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투자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때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주식 투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좋은 판단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5강,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5강,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바에는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주식에 넣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도 하나의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가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상하지 않습니다. 상승장이 있으면 조정장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악재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때 좋은 기업의 주가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좋은 기업이 훨씬 좋은 가격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투자금 전부를 이미 주식에 넣었다면
좋은 기회가 와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종목의 하락을 바라보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돈이 아닙니다.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투자금입니다. 또한 현금을 보유하면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생각은 투자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반대로 모든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해집니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흔듭니다. 결국 현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판단력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항상 상승장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하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하락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비중의 정답은 없습니다.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보유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종목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현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만들지 않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기회도 계속 찾아옵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공부한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찾아왔을 때 움직이십시오. 현금을 가진 투자자는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6강, 복리의 힘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6강, 복리의 힘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복리의 힘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사고 내일 오르기를 바랍니다. 한 달 만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진짜 강력한 힘은 한 번의 큰 수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과 복리에서 나옵니다. 복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하고 그 수익이 또다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덩이입니다. 하지만 계속 굴러가면서 눈이 붓고 눈덩이는 점점 커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투자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도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투자하고 좋은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성장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시간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작동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얼마나 빨리 큰 돈을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리에는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큰 손실은 복리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고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고 큰 손실을 반복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투자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대박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매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20년 동안 산업을 이끄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아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면
기업의 성장과 함께 투자자의 자산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일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이 성장하는가? 이익이 증가하는가? 산업의 미래는 밝은가? 기업의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복리는 작은 수익을 큰 자산으로 만드는 시간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얻기 위해선 시장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큰 욕심을 줄이고 큰 손실을 피하고 좋은 기업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루의 주가보다 10년의 성장을 바라보십시오. 투자에서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7강 장기 투자의 가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샤쉬 77강 장기 투자의 가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 투자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좋은 기업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움직입니다.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떨어집니다. 뉴스 하나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매일 보고 있으면 투자자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싶고 조금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오늘의 주가보다 기업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가? 산업의 방향은 맞는가? 매출과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경쟁사보다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집중합니다. 좋은 기업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기업이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그 성장의 결과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기업의 시간을 함께하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오래 보유한다고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산업이 쇠퇴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졌는데도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좋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의 전제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한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투자했던 이유가 유지되고 있는지, 산업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는지, 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지를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오래 보유할수록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불필요한 매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의 작은 움직임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면 기업의 큰 성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조정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계속 성장한다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공부와 확신입니다.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알고 있다면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장기 투자는 단순히 오래 기다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투자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으십시오.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투자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주식시장에서 큰 부를 만든 사람들은 수많은 종목을 빠르게 사고 팔아서 성공한 경우도 있겠지만 좋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하면서 큰 성과를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주가는 매일 움직이지만 기업의 진짜 가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78강
기다림도 투자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8강 기다림도 투자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다림도 투자다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무언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또 다른 종목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매수와 매도만이 투자는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투자 행동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강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때 좋은 투자자는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와 지금 좋은 가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급등합니다. 내 종목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종목을 팔고 지금 오르는 종목으로 갈아탈까? 하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의 성장성이 그대로이고 처음 투자한 이유도 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이 올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투자했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증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기다림과 방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쟁력을 계속 점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투자 이유가 살아있다면 기다리고 투자 이유가 사라졌다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기다림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 아는 기업, 내가 충분히 공부한 기업,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 이 세 가지 조건이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고수는 매일 매매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 때를 알고, 기다릴 때를 알고, 떠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준비하고 좋은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주는 중요한 투자 과정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남들이 돈을 번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좋은 가격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투자한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주십시오. 주식시장에서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현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좋은 기업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투자자에게 시간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9강, 감정을 다스리는 투자자가 살아남는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9강, 감정을 다스리는 투자자가 살아남는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투자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일까요? 외국인일까요? 기관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일까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내 마음속의 욕심과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생깁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만 큰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종목을 급하게 따라 사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이번에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두려운 순간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욕심 때문에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 때문에 팝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만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수하기 전에 투자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 이 기업을 사는지, 어떤 산업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지,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흔들릴 때 감정이 아니라 투자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비중이 너무 크면 작은 주가 변동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면 공포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상한가 종목을 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수익은 나의 투자 원칙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는 다른 사람과의 경기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좋은 투자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시장이 흥분할수록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나도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모두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나도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런 순간일수록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감정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욕심을 자극하고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자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다만 그 감정이 자신의 투자 결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겨야 할 상대는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욕심이 생길 때 원칙을 생각하십시오. 공포가 찾아올 때 기업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조급할 때 잠시 기다리십시오. 남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나의 길을 걸으십시오.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투자의 진짜 고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80강 실전 투자 원칙 핵심 정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0강 실전 투자 원칙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부에서 함께 공부한 실전 투자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핵심 원칙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십시오. 시장은 매일 변합니다. 주가도 움직이고 사람들의 생각도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나의 투자 원칙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는 투자하지 않을 것인지 미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시장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신용과 미수를 멀리 하십시오. 빚으로 투자하면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손실도 함께 커집니다. 무엇보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몰빵 투자를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습니다. 확신이 강하더라도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계좌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손절보다 먼저 좋은 매수를 고민하십시오.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종목을 사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손절하는 투자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산업인지, 좋은 기업인지, 가격은 적절한지, 왜 이 기업을 사는지, 매수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는 매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매수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현금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수단입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현금을 가진 투자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미래의 기회를 살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여섯 번째, 복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과 함께 오랫동안 성장한다면 시간이 투자자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익도 쌓이고 그 수익이 다시 새로운 수익을 만드는 것.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일곱 번째, 장기 투자의 가치를 이해하십시오. 장기 투자는 아무 종목이나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의 성장을 오랫동안 함께하는 투자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성장할 시간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도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주가가 급등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남들이 돈을 벌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따라 투자하면 원칙은 쉽게 무너집니다. 투자의 진짜 고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자신의 투자 판단을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좋은 투자는 특별한 비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용과 미수를 하지 않고, 몰빵하지 않고,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현금을 준비하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장기적으로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을 10년, 20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어쩌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빨리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큰 욕심보다 원칙을 선택하십시오. 빠른 수익보다 꾸준한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기업과 함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으로 주식 오디오북 8부 실전 투자 원칙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식 오디오북 9부를 시작하겠습니다.